아버님 집안일 좀 잘해놓으시라니까 왜 안 하셨어요? 아이쿠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1조 2천억 회장인 거 모른 며느리 노인무시로 구속시켰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고층 아파트 32평형 빌라 안에서 72살 박종수는 오늘도 구석진 작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던 대양그룹 회장.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금융권 보고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던져준 낡은 신문지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10년 전 사랑하는 아들 박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종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강유진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시아버지에게 풀기 시작했고 손녀 지은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님, 또 방에서 뭐 하세요? 설거지는 하셨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했네. 하려고만 하시고 언제 하세요?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서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있어요? 종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이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유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은이 학교 끝나면 데려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도 못하시면 정말 요양원 보내드릴 거예요. 알았네. 차갑게 문을 닫고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종수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사진 한 장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카드. 그곳에는 1조 2천억 원의 자산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박종수는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내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구나.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10년 전 대양그룹을 정격 은퇴하며 종수는 모든 재산을 해외 계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탐욕스러운 친척들과 경영진의 권력 다툼에서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그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척들도 옛 동료들도 모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은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오후 3시 초등학교 앞. 종수는 지팡이를 짚고 손녀의 학교 앞에 섰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종수는 미소 지으며 우리 지은이 오늘 학교 재미있었니? 응. 그런데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또 화내셨어? 아니야. 할아버지가 좀 느려서 그래. 지은이는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10살 지은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할아버지가 왜 항상 작은 방에서만 지내시는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엄마는 맨날 할아버지한테만 화를 내? 지은아, 내 엄마는 내 아빠를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셔. 그래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현관에서부터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유진은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아버님, 또 지은이 학원 보내는 거 깜빡하셨죠? 박종수는 당황하며 말을 했습니다. 아, 그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화요일은 영어 학원 가는 날이라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 내가 가기 싫다고 했어. 할아버지 잘못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지은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냈고 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종수는 반사적으로 손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아니지.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자식 교육에 당신이 뭔데 간섭해요? 나는 아이 할아버지다. 그리고 유진이도 아이 엄마면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니? 유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1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선이요? 당신이 무슨 선을 안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사업도 말아먹고 이 집에 얹혀 살면서 감히 나한테 잔소리야? 유진아, 민준이가 그날 왜 차를 몰았는지 알아요? 당신 사업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였어요. 결국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그날 죽었어야 했어. 엄마, 그만해. 할아버지한테 왜 이래? 그 순간 종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아,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겠어. 변호사요? 당신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요? 웃기지도 않네. 박종수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한 말들 모두 녹음되었다. 종수의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는 10년 전 숨겨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비밀 해외계좌 명세서, 스위스 은행 카드, 그리고 변호사 김태준의 명함. 박종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종수입니다. 10년 만입니다.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건 만나서 얘기하겠네. 오늘 오전 10시 그 카페에서 봅시다. 그리고 노인무시 전문 변호사도 한 분 동행해 주시오. 전화를 끄는 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숨어 지낸 삶을 이제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거실. 유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강유진 화장을 하며 아버님, 오늘 지은이 급식비 내셔야 해요. 제 지갑에서 3만 원 꺼내 가세요. 알았어. 그리고 저녁에 제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집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거실. 제대로 안 하시면. 알죠?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짜증스럽다는 듯 서울 한숨을 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종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년 만에 꺼낸 정장.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다림질하니 여전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거울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박종수, 오늘부터 다시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할 때야.
오전 10시 강남역 인근 카페. 김태준 변호사는 종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대양그룹의 법률 고문이었던 그는 10년 전 종수가 사라진 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김태준은 반갑게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대체 어디서 어떻게... 박종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집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살았네. 초라하지? 무슨 말씀을? 그럼 그동안 며느님이 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박종수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도 모르네. 내가 의도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 한계야. 이분은 옆에 앉은 50대 여성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노인무시 전담 변호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상황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박종수 녹음 파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이걸 들어보시오. 어제 녹음한 겁니다. 녹음기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차라리 당신이 죽었어야 했어라는 폭언들. 이수진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무시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이고 노인무시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폭언만이 아니오. 지난 10년간 기록이 있어. 종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간 매일매일 적어온 일기였습니다. 며느리의 폭언, 식사 제공 거부, 의료 방치, 금전 갈취, 상세한 날짜와 시간, 상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걸 혼자 견디셨다는 겁니까? 박종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손녀 때문이었네. 지은이를 지키려면 엄마인 유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제 유진이가 지은이한테까지 손을 댄 걸 보고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네. 이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구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동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유진은 어떻게 되는 거요? 증거가 명확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노인무시 중 특히 정서적 학대와 유기, 방임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종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손녀분을 진짜 지키시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며느님의 학대가 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신고하겠네. 지금 당장. 오후 2시 강남경찰서. 종수는 이수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보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피해자분 신상은 박종수 72세, 며느리 강유진 42세, 피해 기간 약 10년. 10년이요? 왜 그동안 신고를 안 하셨습니까? 손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종수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것이 손녀를 지키는 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구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6시 유진의 집.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깨끗하지 않자 짜증을 냈습니다. 강유진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 청소하라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수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유진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요? 무슨 일이세요? 박 형사 신분증을 보이며 노인무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노인무시요?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그때 종수가 경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해야 했던 일을 한 것뿐이다. 10년간 참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미쳤어요? 당신이 뭔데 날 고소해? 당신이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강유진 씨, 진정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 파일과 10년간의 무시 기록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학교에서 돌아온 지은이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박종수는 무릎을 꿇고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게. 경찰은 유진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10년간의 무시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강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맞습니까? 쓸모없는 늙은이, 차라리 당신이 죽었어야 했어라고 한 게, 저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박 형사는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오늘 저녁을 주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 하자 소리를 질렀다. 2019년 7월 5일. 병원 가고 싶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강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이수진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노인무시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강유진 씨 10년간 지속적으로 시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존속무시에 해당합니다. 조사는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10년간의 상세한 일기,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아래층의 이재호 씨 모두 유진의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형사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유진 씨 증거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유진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구속이요? 제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우리 지은이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피해자인 박종수 씨와 상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시각 종수의 임시 거처 김태준 변호사가 마련한 호텔 스위트룸.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감옥에 가요? 박종수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건 널 지키기 위해서야. 내 엄마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점점 나쁜 것을 하고 있었어. 그걸 막아야 했단다.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없어서 슬픈 거예요.
종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살 손녀가 엄마를 변호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박종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힘들었지. 하지만 지은아,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다. 그건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야. 김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박종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그런데 지은이는 제 집사람이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운 경험도 많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엄마를 용서 안 할 거예요?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강유진은 수갑을 찬 채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종수와 이수진 변호사, 그리고 놀랍게도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말렸지만 지은이가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의자 강유진, 10년간 지속적인 노인무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강유진의 변호사 일어서며 판사님, 피의자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모입니다. 구속될 경우 아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양육 문제는 피해자인 조부와 상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이수진의 변호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박종수 씨는 손녀의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육 문제는 구속 불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제 딸을 빼앗지 마세요. 제발. 바로 그때 지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울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종수는 지은이를 다시 앉히며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판사 최종 선언을 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므로 피의자 강유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강유진이 무너지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법정 밖으로 나온 종수는 지은이를 데리고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맞으시죠? 10년 전 대양그룹 회장 아니십니까? 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기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최민호 기자입니다. 법원에서 우연히 이름을 보고 확인차 왔습니다. 정말 대양그룹 박종수 회장님 맞으시죠? 김태준이 급하게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불가합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최 기자가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10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1조가 넘는 재산은 어디로 간 겁니까? 며느리한테 무시받으며 사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다른 기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며느리한테 무시받아 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지은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겠네. 오후 3시 호텔 스위트룸. 뉴스는 온통 종수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재벌 회장이 며느리에게 무시받으며 살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종수 대양그룹이었습니다. TV 뉴스 앵커가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대양그룹을 이끌던 박종수 회장이 며느리 의무실을 받으며 청담동 작은 방에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학대를 감내했다는 점인데요. 박종수가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구나. 김태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척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온 이상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박종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10년 전에도 그래서 숨었던 거 아닌가. 바로 그때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비에 종수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박종민, 조카 박재현, 먼 친척까지 모두 재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종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다 나타나는구나.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박종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만나야겠네. 정리할 것들이 있어. 30분 후 호텔 회의실. 종수의 앞에는 10년 만에 보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종민 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박종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했으면서 무슨 소리요. 박재현 조카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삼촌, 어쨌든 가족 아닙니까? 재산 문제도 있고 우리도 당연히 권리가 있죠. 박종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권리? 10년간 며느리한테 무시받을 때 자네들은 어디 있었나? 친척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박종민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조가 넘는 돈을 혼자 가지고 계실 겁니까? 박종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손녀를 위한 거야. 자네들 배 채우려는 게 아니야. 이제 돌아가. 삼촌, 법적으로도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가능하고. 김태준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재산은 모두 해외 신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손녀 박지은 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종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사업이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했다면 10년 전 자네가 내 재산을 노리고 소송을 걸진 않았겠지. 나는 기억하고 있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종수가 은퇴를 선언하자 동생 박종민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종수가 모든 것을 숨기고 사라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박종수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줘. 다시는 연락하지 마. A씨, 인색한 노인네. 그 돈 가지고 오래 못 살 텐데. 경호원들이 친척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종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탐욕. 그것이 1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진짜 혼자구나.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고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편이야.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 종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약속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박종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지은아. 할아버지도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강유진에게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강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3일간 구치소 생활에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그리고 무너진 어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실 줄 몰랐어요. 박종수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했네.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 대신 내가 왔어. 강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우리 딸은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학교는 잘 가고. 박종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말게. 자네보다는 잘 돌볼 수 있어.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종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강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10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1조가 넘는 돈이 있으셨으면서 왜 제가 그렇게 대하는 걸 참으셨어요? 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간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이 때문이었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비록 자네가 나를 무시해도 지은이한테는 좋은 엄마일 거라고 믿었지. 강유진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좋은 엄마요.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지은이한테도 점점 나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종수 놀라며 무슨 말인가?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죽은 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하지만 점점 나빠졌어요. 모든 게 아버님 탓 같았어요. 계속하게 강유진 흐느끼며 민준이가 그날 왜 과속으로 운전했는지 아세요? 저랑 싸우고 나서였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사업이 어렵다고 시아버지 눈치 보기 싫다고 투명한 그런 말을 했어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간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강유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아버님을 미워하면 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할 것 같았어요. 박종수는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도 죽게 만들고 시아버지도 무시하고 저 같은 인간은 감옥에 있는 게 맞아요. 접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종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민준이의 사고는 유진이 탓이 아니야. 그건 운명이었어. 강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한 짓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는 감옥에 있어야 해요. 종수는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내게는 아직도 화가 나.
10년간의 무시를 쉽게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요. 박종수 지은이 사진을 꺼내 보이며 이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네. 비록 자네가 실수를 했어도 지은이에게 자네는 유일한 엄마야. 강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지은이 엄마 자격이.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은 다시 만드는 거네. 나는 고소를 취하하겠네. 강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네, 고소를 취하하신다고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일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첫째,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둘째, 지은이에게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 것. 셋째, 나와 함께 지은이를 키우는데 협력할 것. 강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박종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쉬운 용서는 아니네. 하지만 내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손녀의 엄마이니까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같은 짓을 하면 절대 안 그럴게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꼭 변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사와 판사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0년간의 무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박종수 씨, 정말 고소를 취하하시겠습니까? 10년간의 무시가 명백한데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관찰 2년을 조건으로 합니다. 판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유진, 피해자의 관용을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강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선 유진은 종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유진이 종수 앞에 깊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종수가 유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네. 호텔 로비. 지은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강유진 딸을 꼭 안으며.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좋은 엄마가 될게. 종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유진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김태준이 옆에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고소를 취하하시다니. 박종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종수의 친척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TV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박종수 전 회장의 동생 박종민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형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며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화해는 첫 번째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탐욕스러운 친척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박종민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고가의 양복을 입은 변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민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 박종수의 동생으로서 형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판단합니다. 10년간 며느리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기자가 박종민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한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박종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1조가 넘는 재산을 10살짜리 손녀 명의로 신탁했다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종민의 변호사가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한정치산 선고가 받아들여지면 박종수 씨의 재산 관리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박종수 씨를 위한 길입니다. 뉴스를 본 종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정치산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박종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거네. 돈이 걸려 있으니까. 바로 그때 호텔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놀랍게도 강유진이었습니다. 강유진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뉴스 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가 도와준다고? 강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10년간 아버님 곁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박종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맙네. 2주 후 한정치산 심리가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종민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민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박종수는 10년간 며느리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수진 변호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박종수 씨는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참은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행동으로 오히려 이성적 판단의 증거입니다. 박종민 측 변호사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10살짜리 손녀 명의로 신탁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김태준이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20년 전부터 수립된 체계적인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박종수 회장님은 경영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장기적인 가족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합법적인 재산관리 방식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청구인 박종수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10년간 무시를 참으셨는지, 그리고 재산을 손녀 명의로 신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종수가 일어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0년간 제 판단력을 시험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참아야 하나 아니면 밝혀야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판사가 경청하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종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제 동생도 조카도 먼 친척들도 모두 제 재산만 바라봤습니다. 박종민이 방청석에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은 오직 제 손녀, 제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단 하나뿐인 직계 후손에게만 물려주겠다고. 그것이 제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종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를 참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은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고소하면 지은이는 엄마를 잃게 됩니다. 저는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는 고소하셨습니까?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가 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유진에게 증인 선서를 시켰습니다. 판사가 강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증인 강유진, 피청구인 박종수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강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시아버님을 10년간 무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종민 측 변호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증인, 질문은 박종수 씨의 정신 상태입니다. 강유진이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간 시아버님은 단 한 번도 판단력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현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강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폭언을 할 때마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이에게 손을 댄 순간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정확히 선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지은이 학교 준비를 챙기시고 숙제를 도와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엄마 역할을 대신하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종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박종민에게 말했습니다. 청구인 박종민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종민이 일어서며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형을 걱정해서 이런 청구를 한 겁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박종민이 일어서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종민아. 판사가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종수가 무시하고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종민이 자네는 내 재산의 30%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었어. 내가 거절하자 형님은 가족을 버렸다고 소문을 냈었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숨기고 사라진 거라고. 박종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자네 아들 재현이가 회사 돈 5억을 횡령한 것도 오해야? 내가 덮어준 것도 기억 못한단 말이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박종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태주는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10년 전 박종민 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카 박재현 씨의 횡령 관련 증거입니다. 모두 박종수 회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을 했습니다. 청구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민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진심으로 형을 걱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선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박종수는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정치산 청구를 기각합니다. 안 돼. 판사가 계속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청구인 박종민의 청구 동기가 재산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 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박종수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구나. 법정을 나서는 박종민과 박재현.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준이 옆에서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아니네. 진짜는 지금부터야. 강유진이 다가오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덕분에 제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어요. 박종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종수가 은퇴한 대양그룹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종수에게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대양그룹 본사. 10년 전 종수가 떠난 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던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TV 뉴스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양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8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전 회장인 박종수 씨의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종수가 TV를 보며 경악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태준이 급히 전화를 받으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소환 통지가 왔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박종수가 주먹을 쥐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엮으려는 거야. 10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은퇴한 이유,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이유, 모두 이런 날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기자들이 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종수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외치며 종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분식회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8천억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재임 시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조사실. 검사는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종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한 검사가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박종수 씨, 대양그룹 재임 시절 회계 처리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종수가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임할 때는 모든 회계가 투명했습니다. 외부 감사도 매년 받았고요. 한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박 씨 재임 말기부터 이상한 거래들이 보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수백억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데요.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해외 투자였습니다. 모든 세금을 납부했고 정부 승인도 받았습니다. 한 검사가 비웃으며 말을 쏘았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있는 1조 2천억 원 말입니다. 종수는 침묵했습니다. 핵심을 찌른 질문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끼어들며 말을 했습니다. 검사님, 그 자금은 박종수 회장 개인 재산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재임 시절 받은 정당한 보수와 배당금을 해외에 투자한 것뿐입니다. 한 검사가 공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숨겼습니까? 왜 10년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종수가 눈을 감으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한 검사가 테이블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1조가 넘는 돈을 숨기고 살 수 있습니까? 박 씨,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성이 명함을 내밀며 말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박미선 팀장입니다. 이 조사에 합류하겠습니다. 한 검사가 당황하며 말을 했습니다. 금감원이 왜 여기에? 박미선이 서류를 꺼내며 대한그룹 분식회계건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전 회장은 결백합니다. 한 검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박미선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분식회계는 박종수 회장 은퇴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현 경영진이 주도한 것이고 오히려 박 전 회장의 이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종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박미선이 말을 계속 이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박종수 회장이 은퇴하면서 남긴 경영 시스템과 내부 감사 장치를 현 경영진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체계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박미선 파일을 펼치며 현 대표이사 최진혁, CFO 이상무, 그리고 놀랍게도 박종수 회장의 조카 박재현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박종수가 충격받으며 말을 했습니다. 재현이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카 박재현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정치산을 청구했는지, 왜 종수를 제거하려 했는지, 모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미선이 종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히려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장님만이 회사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아십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회사를 망친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본사. 10년 만에 종수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최진혁 대표이사가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 박 전 회장님. 10년 만이시네요? 이제 와서 무슨 바람이십니까? 박종수가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러 왔네. 최진혁이 코웃음 치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지금 이 회사는 전문 경영인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금감원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미선이 영장을 보이며 금융감독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최진혁이 당황하며 말을 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박미선이 수갑을 채우며 말을 했습니다. 최진혁, 이상무, 박재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현 경영진 전원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박재현은 종수를 지나치며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재현이 이를 갈며 말을 했습니다. 삼촌, 이게 가족한테 할 짓입니까? 박종수가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회사를 망치지 말았어야지. 그날 저녁 회사 회장실. 10년 만에 앉은 회장실 의자.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적이 되어버린 현실이 슬펐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오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께 다시 경영권을 돌려드리자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네. 나는 이제 늙었어. 다시 경영할 나이도 의욕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종수가 결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겠네. 깨끗하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50년 인생을 바친 회사를 정리하겠다니. 하지만 종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 퇴직금을 보장하겠네. 그리고 남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네. 김태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박종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네. 돈도 회사도 가족의 욕심도 모두 내려놓고 싶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강유진도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 할아버지가 회사를 구했대. 박종수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종수는 지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왜 숨어 살았는지, 왜 참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회사를 다 버리는 거예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너와 내 엄마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할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거야. 강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박종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모두 실수를 했네. 나도, 자네도, 내 친척들도.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야. 진짜 가족으로.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대양그룹은 국내 대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종수는 매각 대금 중 절반은 직원들 퇴직금과 복지에, 나머지 절반은 노인복지재단과 무시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손녀를 위한 신탁 자금뿐이었습니다. TV 뉴스 앵커 박종수 전 대양그룹 회장이 3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화제입니다. 특히 노인무시 피해자 지원에 1천억 원을 쾌척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작은 주택. 청담동 아파트를 떠나 종수, 유진, 지은이는 조용한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정원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정원에서 꽃을 심으며 할아버지, 이 장미 예쁘죠? 박종수가 웃으며 그래, 우리 지은이가 심으니까 더 예쁘네. 아버님, 점심 준비됐어요. 들어오세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분노 조절도 되고 지은이한테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알고 있네. 요즘 자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노력하는 거 고마워.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강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민준이 묘에 같이 가주실래요? 제가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아버님 앞에서. 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무덤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번 주말에 함께 가세. 주말 경기도 모란공원. 박민준의 묘 앞. 종수, 유진, 지은이는 조용히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10년 만이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물러나 지은이와 함께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죽게 만든 것도 나고, 당신 아버지를 학대한 것도 나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10년간 당신 아버지를 원망했어. 당신이 죽은 게 아버님 탓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였어.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멀리서 지켜보던 종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유진 이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셨는지, 당신이 왜 그분을 존경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강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게.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시고 우리 딸 잘 키우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약속할게. 유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죄책감과 분노가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수가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종수가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민준이는 자네를 용서했을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하네. 아버님, 박종수가 묘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약속하마. 내 아내와 내 딸,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되겠다. 아빠를 믿어라. 그 순간 지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할 거야. 할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모두 함께. 한 달 후 서울구치소 접견실. 종수는 한 사람을 더 만나러 왔습니다. 동생 박종민이었습니다.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박종민이 수척한 모습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면회 올 줄 몰랐습니다. 박종수가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와야 할 것 같았네. 박종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박종수, 알고 있네. 박종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10년간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저는 형님 재산만 노리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종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종민아, 우리가 어릴 때 기억나나? 부모님 없이 우리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거. 박종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네. 박종민이 울며 말을 합니다. 형님, 저 정말 후회합니다. 출소하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종민아,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재현이도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할 거야. 박종민 형의 손을 잡으며 울며 말을 했습니다. 형님. 두 형제는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진짜 형제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종수가 일어서며 말을 했습니다. 건강 챙기고 2년 후에 보세. 그때는 진짜 가족으로 시작하자고. 박종민이 눈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김태준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동생분을 용서하시다니. 박종수가 미소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나도 이제 늙었네. 원한을 품고 살기엔 남은 인생이 짧아. 용서하고 사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김태준이 감동하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네. 그냥 평화롭고 싶을 뿐이야. 집에 도착하자 유진과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뛰어오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그래, 우리 지은이 자랑스럽구나. 아버님, 저녁 준비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 했어요. 박종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유진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밥을 먹으며 해맑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 공원 갈 거죠? 약속? 그럼 약속이지. 할아버지랑 연 날리러 가자. 아버님, 행복하세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네. 그날 밤 종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년간 학대의 기록을 적었던 그 노트. 이제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이야기를 적을 때였습니다. 박종수가 펜을 들고 적으며 오늘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돈도 명예도 복수도 아닌 용서를 통해 며느리도 동생도 모두 용서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였던 나를, 완벽하지 않은 시아버지였던 나를, 이제는 그저 지은이의 할아버지로, 유진이의 시아버지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종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종수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박종수는 1조 2천억의 재산을 가진 회장이었지만 진짜 부자가 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계실 어르신들께, 그리고 변화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